Vlookup과 Hlookup에 대한 함수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Vlookup은 열 방향으로 데이터 목록 값을 가져오게 되고, Hlookup은 가로 방향의 값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Vlookup은 이렇게 세로줄로 가서 몇 번째 칸에 있는 값을 찾아내는지 하는 것이 Vlookup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lookup은 가로줄로 밑으로 몇 칸을 갔느냐 하는 게 Hlookup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Vlookup의 함수 방법은 찾고자 하는 금액, 찾고자 하는 값과 그 값을 찾을 수 있는 테이블, 그리고 밑에 컬럼 넘버가 얼마나 되는지를 숫자를 찾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찾는 수치의 값은 0, 그 다음 아예 수치를 넣지 않는 경우에는 0이라는 개념은 정확한 값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Hlookup도 마찬가지 Vlookup과 같은 차이점이 있지만 이거는 행을 찾아 나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을 찾아서 의미를 부여야 되는 것이겠죠. 찾기 함수의 Hlookup에 관계되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산율을 찾기 위해서는 이 등급에 의해서 표현이 되겠죠. 이 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표를 영역으로 가져오게 되겠죠. 그럼 이 등급을 찾으면 몇 번째 칸에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칸을 가지고 오게 되겠죠. 이것을 표기 방법을 쓰면 Vlookup에 괄호 열고 G4에 그 다음 13에 D13에 F19 요의 영역을 지정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 값 3을 닫으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값이 밑으로 복사해서 내려갈 겁니다. 복사해서 내려가게 되면 이 영역 지정을 해놓은 이것을 펑션 키 F4를 눌러서 절대 상수 위치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절대 위치를 바꾸면 달러 표시 13에서부터 달러 표시 F 달러 19로 이렇게 표현이 바뀌게 됩니다. 엑셀을 불러와서 작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극가산율은 이 등급에 의해서 표현이 되는데, 이 등급은 테이블로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을 표현해 있는데 1등급부터 6등급까지 표현이 되어 있죠. 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세 번째의 값을 찾아와야 된다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가산율을 표현하게 되려면 이것을 표기하게 되면 동어 붙이고 Vlookup 괄호 열고 G에서 그 다음 영역 D에 13 그 다음 F에 19 그 다음 값이 세 번째 값이기 때문에 세 번째 뒤에 표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괄호로 이렇게 닫겠습니다. 이걸 입력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을 클릭하고 수식에서 찾기 참조해서 Vlookup을 찾아야 되겠죠. Vlookup을 찾고 그 다음
찾아야 될 거면은 G4 그리고 찾아야 될 영역은 F13에서 D13에서 F13 펀션 키 F4를 누르시고 그 다음 몇 번째? 세 번째 이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그 다음 요 뒤에는 값을 표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있는 값이 표현이 되면 0을 의미하게 되면 정확한 값을 가져와야 됩니다. 값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0을 표기하지 않고 그냥 빈 공간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면 이렇게 값이 나올 수 있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면 가산율은 지급이 될 수 있겠죠. 찾기 참조 함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찾기 함수는 HLOOKUP에 관계된 내용이죠. HLOOKUP은 가로 행에서 밑으로 찾아내는 어미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등급의 가로줄에서 밑으로 몇 번째 값을 가져오느냐를 찾게 되는 식이겠죠. 그래서 이 지급 가산율은 이 등급에 의해서 찾기 때문에 이걸 표현하게 되면 H 루갑에 G에 4에 콤마에 D에 13에 J에 15의 세 번째 값 B 뒤에는 B 공간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밑으로 복사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앞에 다 달러 표시가 붙어야 되겠죠. 붙이기 위해서는 알고 있듯이 펀션 키 F4를 누르시면 됩니다. 지급 가산율을 찾기 위해서는 이 등급에 의해서 찾게 되죠. 그래서 이 등급에 찾으려고 하는 표는 이렇게 옆으로 가로줄로 해서 찾아서 밑으로 하나, 둘, 세 번째 값을 찾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걸 입력하게 되면 H로 값에 G4에 D에 13에 J에 15 세 번째 값 이렇게 닫으면 되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식을 클릭하고 수식의 찾기 참조 그 다음 H로 값 그 다음 찾아야 될 등급 클릭 그 다음 영역 펀션 키 F4 세 번째 값 D는 공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면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겠죠. 이것을 이렇게 당기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입력이 맞게 들어갔는지 맞게 들어갔죠. 배 달러 표시 하시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되는 함수는 dsum, daverage, dcount, dcounter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합계의 함수는 sum입니다.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dsum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 average의 평균에 관계되는 데이터는 daverage, 숫자 셀 수를 카운트하는 것을 카운터,
디카운트라고 하죠. 숫자와 문자 셀을 카운트하는 것을 카운터라고 하죠. 그래서 디카운터. 이렇게 4개의 함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썸은 데이터베이스를 할 수 있는 영역의 시트를 테이블을 지정하고 그 테이블에 몇 번째 인수인지를 숫자로 입력을 하고 그 다음 조건을 넣으시면 되겠죠. 이 조건은 이전에 배웠던 셀의 조건, 셀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에버리지도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프레시트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그 다음 몇 번째의 인수를 가져올 거냐 조건을 가져오면 됩니다. 디카운터나 디카운터 동일한 조건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와 필드 크리테리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검색할 자료 범위 또는 범위명을 첫 행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필드명에는 언제나 첫 행에를 포함해서 이렇게 영역을 지정하든지 아니면 범위명을 적게 되면 될 겁니다. 그 다음 필드는 첫 번째 셀 주소에서 항목의 필드의 명을 또는 검색할 항목의 번호 이렇게 넣으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안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크리테리아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조건은 셀 범위를 지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 줄에 데이터베이스의 필드 이름과 동일한 제목이 있어야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는 언제나 이 부분을 가지고 되어 있는 부분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필드 이름과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이용해서 엑셀 파일을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렌트값 분기별 대여일 관리에 이용해 현대 차종이 1, 2분기 합 평균 회사명이 차종인 삼성의 차종 상태가 A인 상태 A 있는 상태의 대여일을 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이라고 하면 에버리지를 말하는 거죠. 에버리지 함수 앞에 D 에버리지라고 쓰면 되겠죠. 차종의 수니까 여기 카운터죠. 여기 카운터에 D 카운터를 넣어서 사용하면 되겠죠. 총 일수를 의미하고 있으니까 이 총 일수는 D 썸이라고 하면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조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 2분기 합에 D 에버리지를 쓰고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표시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D 에버리지를 쓰기 이전에 소수점 자리 한 자리, 두 자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인 라운드는 숫자의 조건에 1, 2, 3이라는 의미의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숫자의 소수점 자리에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운드 안에 이 자리에 D썸을 넣으면 되겠죠. 렌트일과 반항일을 기준해서 days 360이라는 함수를 사용이라고 하죠. 이거는 days 365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360은 1월 달에는 31일, 2월 달에는 28일 또는 29일, 3월 달에는 31일, 4월 달에는 30일. 그래서 이것을 달을 한 달에 30일을 기준하기 위한 조건이 함수인 D
days 360일입니다. days 360 함수에 빌린 날, 반환한 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삼성의 차정인 디카운터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있는데, 이 디카운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디카운터의 조건에 차정에서부터 사용할 일까지 영역을 지정하고, 그 다음 영역 지정한 다음에 회사명이 삼성이라는 셀의 조건을 걸어서 몇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번째의 함수 내용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셀의 이 자리에 라운드 the average 영역 지정하고, 그 다음 회사명이 현대인 것을 찾아보면 이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역을 사용해서 C3에서 C4, 그 다음 여기에 합계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인수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the average의 이렇게 전체 범위를 쓰고, 그 다음 회사인 여섯 번째 1, 2분기의 명령이고, 그 다음에 라운드의 결과값의 1은 소수점 첫째 자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렌트 사용일은 반환일 빼기 렌트일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것을 days 360이라는 함수를 쓰기 위해서 h4, i4를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 days는 날짜 1, 날짜 2 옵션이 있는데, 날짜 2에는 날짜 1에서 빼는 의미, 날짜 2에서 1을 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60을 12개월을 360일로 기준하게 되겠죠. 그 다음 옵션에서 생략 또는 폴스의 경우에는 어느 달이 30일이고 30일, 1일, 30일, 이거는 모든 단계는 1일로 정리한다는 의미의 개념입니다. true 방식은 유럽 방식입니다. 31일이면 그 달 30일로 처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days를 사용하시고, 그 다음 반환일을 했으니까 A 상태에 대열해서 합을 구하기 위해서 보면 D섬의 조건에 D섬의 조건에 2분기일 경우에는 5를 표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삼성의 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세 번째 의미를 내용을 하시면 됩니다. J에서 삼성이고 A 조건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의 개념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삼성 차종의 수를 가지고 옵니다. 삼성의 회사명이 삼성이고 차종의 수가 삼성, 회사명이 삼성이고 차종의 수를 가지고 오면 되겠죠. 이쪽 라인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를 하니까 카운터죠. 카운터 조건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 조건 몇 번째, 두 번째 조건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터 B3에서 J15 진표 두 번째 조건 I17에서
18깔로 따르면 카운터의 답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x에서 d 카운터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지정하고 그 다음 필드는 두 번째니까 2 넣고 조건은 여기서 해산명에서 삼성까지 확인 3개가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3개. 예, 맞습니다. 상태가 A인 자종의 사용일에 대한 것을 계산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dsum이라는 의미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죠. 조건은 B3에서 땡땡 J 15까지. 그 다음 몇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갈로. 그 다음 조건은 상태 J17에서 J18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근데 이게 사용일 조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days 360일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린 날 렌터일 H4 그 다음 반환일 I4 뒤에 조건은 달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이게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x에서 d a y s 360 함수를 넣고 그 다음 스타트 날은 렌트카 엔드 데이는 이거 조건은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은 그대로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당기시면 이렇게 날짜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이게 fx에서 dsum이죠. dsum 확인 데이터베이스 조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조건은 상태가 A인 상태. 이렇게 하면 99가 다 나왔습니다. 스파크 라인을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파크 라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삽입을 누르고 이게 스파크 라인이 있어. 꺾은 선형을 클릭해서 영역을 1분기부터 영역을 시작하고 위치는 F4에 확인하면 이렇게 스파크 라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당기시면 복사하면 되겠죠. 두 번째, 삽입 누르시고 스파크 라인의 열을 선택해서 데이터 영역을 지정해서 확인하면 이렇게 데이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역을 지정하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이번에는 성패에 관계돼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눌리고 성패를 눌려서 데이터 영역을 지정하고 확인하면 성패가 눌러지겠죠.
스파크 라인에 열을 수정하려면 이렇게 눌려서 모양을 주고 표시 있는 색을 주면 음의 표시 이렇게 하면 표시가 될 수 있겠죠. 또는 표시색에 보면 높은 점은 빨간색, 표시색에서 첫 점은 검은색, 표시책에서 마지막 점은 검은색,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이번에는 스파크 라인에서 표시책을 보면 높은 점은 빨간색, 이렇게 변동이 가능하겠죠.